하늘 아래 두루 편안한 땅이란 이름을 가진 충청남도 천안. 삼남의 분기점인 천안 삼거리와 함께 80년 전통 호두과자로 유명한 곳이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제껏 숨겨져 있던 향토별미도 많다. 아운의 장터의 맛으로 유명한 병천 순대를 시작으로 바짝 졸이지 않고 국물 자작하게 구워 먹는 국물 돼지갈비와 느끼할 것 같지만 더없이 담백한 족탕까지. 알면 알수록 다채로운 맛을 지닌 고장 천안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자. 충청남도 동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천안시. 일찍이 모든 길은 천안으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을 만큼 전국으로 사통팔달의 육로가 연결돼 있어 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서온 곳이다. 특히 천안 삼거리는 삼남의 분기점으로 수많은 장사꾼들이 오갔고 과거 급제의 꿈을 안고 한양으로 가던 남도 사람들의 추억과 낭만이 얽혀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여겨져 온 천안.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곳인 만큼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양한 한국의 맛을 품고 있다. 천안 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호두과자다. 시내 곳곳에 질비한 간판만 봐도 알 수 있듯 호두과자는 천안의 또 다른 이름이나 다름없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간식 호두과자는 천안과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을까? 천안의 한 호두과자 전문점. 이곳은 일대 신복순 할머니의 대를 이어 80년을 하루같이 호두과자를 만들어 오고 있는 원조집으로 호두 손질부터 앙금 제조, 밀가루 반죽과 포장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1934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80년 됐어요. 옛날에 광덕이라는 동네에서 호두가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호두를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고 만드신 것이 호두과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천안은 물빠짐이 좋은 모래와 경사진 지형으로 호두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갖춘 고장이다. 특히 천안 광덕면에서 많은 양의 호두가 생산됐는데 1930년대 무렵 일본인이 만들던 서양의 제빵 기술을 눈여겨봐온 신복순 할머니가 지역 특산품인 호두를 가지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간식을 만든 것이 바로 호두과자다. 전국에 걸쳐 호두과자를 만들어 파는 곳은 많지만 80년 노하우를 갖춘 원조의 맛을 쉽게 흉내낼 순 없는 법. 먼저 독특한 맛을 내는 호두과자의 빵은 묽은 우유에 달걀을 섞은 다음 밀가루를 풀어 반죽한다. 그 다음 호두과자 모양의 틀에 반죽을 짜 넣고 속 재료를 넣어주는데 호두과자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팥앙금. 옛날 방식 그대로 커다란 가마솥에 팥을 삶아낸 다음 껍질을 벗긴다. 그런 다음 물엿처럼 녹인 설탕에 부드러운 팥을 넣고 같이 비빈 후 다시 열을 가해 걸쭉하게 만든다. 요즘에 쉽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안 하고 우직하게 큰 가마솥에서 팥을 삶아서 옛날식대로 그대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맛이 아마 뛰어난 것 같아요. 부드러운 팥앙금과 함께 호두과자 속을 채우는 것은 바로 주인공 호두. 껍질을 깐 호두는 알맹이를 둘로 나눈 다음
과자 한 개당 한 조각씩 넣어 씹히는 맛을 최대한 살린다. 호두과자가 다 구워진 후에도 호두 조각이 살짝 비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는 하지만 호두 손질부터 파당금 만들기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호두과자 한 개 만드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린다는데,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고 오직 정성으로만 만든 건강 간식이다. 담백하고 깔끔하고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 뭐라 그럴까? 좀 표현할 수가 없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입에서 땡겨요. 그래서 맛있어요. 호두 알갱이가 그대로 박혀 있고 곱게 갈아 넣은 팥이 부드러운 단맛을 내는 호두과자. 여기에 찰진 빵이 함께 어우러지니 맛과 영양,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1등 간식 호두과자야말로 곧 천안의 자부심이다. 간식거리인 호두과자로 배를 채울 순 없는 법. 든든한 한 끼 식사가 그리울 때 들러보면 좋은 곳이 있다. 천안시 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병천면. 충청도의 교차 지점이자 유관순 열사의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아온의 장터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뿌리내린 천안 향토 음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예부터 전국적으로 순대를 즐겨 먹어왔지만 그중 세 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바로 속초 청호동의 함경도 아바이 순대와 경기도 용인의 배감 순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곳 천안의 병천 순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 가게는 늘 분주한데, 애초에 이 지역 순대가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에 이제 여기가 아온에 그 장터도 있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여기에 뭐 그렇게 한 몇 집이 순대국밥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여기에 도축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속물 이런 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순대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값싸고 흔한 순대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맛. 어느 지역이든 생김새가 비슷하다 보니 맛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만, 병천 순대는 새우젓을 넣어 느끼함을 줄이고 들깨가루와 찹쌀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했다. 이렇게 푹 삶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야 순대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요. 순대를 삶는 게 시간을 잘 맞춰서 삶아야 돼요. 삶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거든요, 순대는. 또한 순대를 만들 때 여느 지역과 달리 돼지의 창자에서 가장 가늘고 부드러운 소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에 착 감기는 식감은 기본.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적고 담백하다. 푹 삶은 순대를 그대로 접시에 썰어내는 순간 급하게 젓가락을 찾게 되는 병천 순대. 쫀득하면서도 연한 소창에 윤기와 찰기가 흐르고 촉촉하고 담백한 양념이 입맛을 돋우는 별미 중 별미다. 병천 순대는 소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신선하며 들어가는 야채가 양배추, 선지 이런 각종 이제 야채가 들어가가지고 순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이.
시원하게 쪄먹는 맛이 일품이지만 국으로 끓이면 더욱 깊은 맛을 내는 병천 순대. 뚝배기 그릇 위에 각종 내장과 순대를 아낌없이 올린 후 기름기를 걷어낸 돼지뼈 국물을 붓고 푹 끓여내면 순댓국이 된다. 3번을 끓여요. 1번 끓여서 섞고 또 2번 끓여서 섞고 3번 끓여서 그걸 합쳐가지고 그래서 육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야지 진한 육수 맛이 나니까 그래서 72시간을 끓이고. 진하게 우려낸 돼지뼈 국물과 병천 순대 특유의 담백하고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는 순댓국. 맛은 기본이요. 값싸고 배부르고 영양까지 가득한 일석삼조의 음식이다. 입맛 없고 기운 빠지는 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순댓국 한 그릇. 이왕이면 모양만 흉내낸 순대보다 돼지 소창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병천 순대국밥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뜨거운 국물에 밥 한 공기를 통째로 만 다음 김을 후후 불며 먹는 맛. 그 진한 국물이 그리워 오늘도 사람들은 병천을 찾는다.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병천 순대를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하시니까 이제 대체로 보면 대를 이어서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들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잘 먹고 간다고 그럴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돼지고기가 흔했던 천안에서 순대와 함께 즐겨 먹었던 독특한 형식의 음식이 있다. 문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한 갈비집. 가장 먼저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은 허름한 외경. 그 속에 오랜 전통이 녹아있는 듯하다. 지금 보시다 같이 저희 가게는 이 처음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저도 초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라 어른풀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그냥 손님이 엄청 많았다고 말씀드릴까? 그리고 저도 와가지고 참 맛있게 먹고 어머니 손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그 추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갈비 맛을 못 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국에서 가장 흔한 음식 중 하나가 갈비. 이곳에서 선보이는 갈비 요리도 여느 고깃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뼈대가 붙어있는 갈비를 직접 손질, 육질 속에 양념이 잘 배도록 10시간 이상 숙성시키는데 이때 갈비를 재워둔 양념 국물의 양을 꽤 넉넉하게 잡는다. 손수 손질 하려야 육수까지 같이 해가지고 고기 재우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 집 가게는. 예. 이 재우는 것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되게 한 10시간은 넘어야죠. 하루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룻밤. 하룻밤 지나야 저희 집 갈비 맛을,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양념 국물은 따로 혹은 고기를 담갔다 먹는 것이 바로 천안표 국물 돼지갈비. 갈비를 숯불에 올려 바짝 구워내는 일반 갈비와 달리 국물이 자작한 양념을 곁들여 구워 먹는 음식이라는데 전주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요리하되 콩나물을 가득 넣은 매콤한 물갈비가 유명하지만 평소 먹던 갈비의 맛 그대로 국물과 함께 끓여내는 것은 천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맛이다. 항상 처음 걷을 때 그 맛을 항상 촉촉하게 처음 걷을 때 그 맛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젓까지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고
그 옆에 또 국물 보시면은 거기다가 또 손님들 취향돼서 뭐 야채도 올려놓아서 드시고 같이 또 거기다 밥도 볶아 드시고 손님들 알아서 저희 집은 처음부터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손님들이 또 단골 손님이 많다 보니까는 그걸 또 손님들이 또 드시면서 요령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보다. 예. 하루 이상 숙성시킨 국물 돼지갈비는 몇 가지 밑반찬과 함께 손님상에 차려진다. 국물 돼지갈비의 특성상 숯불을 사용하지만 고기 굽는 판은 전통 불고기 판처럼 가장자리에 오목하게 홈이 있는 것으로 쓴다.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고 위에는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따로 육수, 갈비 육수가 국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어가지고 끓이면서 드시는 거고, 고기를 구실 때는 요 위에다 올려가지고 또 구멍이 있으면 불이 또 잘 전달이 되니까는 구멍을 뚫어 놓고선 불 전달을 이제 고기가 이제 불맛을 또 숯불의 불맛을 이제 느끼게 해가지고 구멍 가운데 붓고. 흔한 돼지갈비를 독특한 방식으로 맛볼 시간. 먼저 볼록하게 솟아있는 불판 중앙에 적당량의 갈비를 올려준다. 그리고 아래쪽 홈이 파인 부분에 양념 국물을 육수 삼아 부어 함께 끓인다. 숯불의 향이 그대로 갈비살에 전해지면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고기. 하지만 고기가 익을 때쯤엔 육질을 채우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빳빳해지기 십상이다. 바로 이때 갈비를 육수에 담가서 익히면 수분은 촉촉하게 채워지고 양념 국물이 육질 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맛이 더욱 좋아진다. 달콤한 양념에 숙성시킨 돼지갈비를 육수와 함께 자작하게 끓여내는 것이 불고기 전골과 닮았지만 고기는 엄연히 뼈대 있는 갈비. 뜯어먹는 재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국물에 졸였어도 양념이 새지 않고 유난스레 달지 않아 먹으면 먹을수록 손이 가는 특미다. 예전에 어머님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갈비를 드시고 그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그 똑같은 자리에서 또 갈비를 사줄 때 저희한테 가끔 말씀하셔요. 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내 자식들을 또 데려와서 또 이렇게 부모님 따라온 자리인데 지금은 내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제공해줘서 참 감사하다고 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참 가장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천안의 돼지고기 요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겨울 천안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보양식이 하나 더 있다는데 돌솥에 끓여내는 탕 요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한 식당. 천안에 온 이상 꼭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은 바로 족탕이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제가 시집 와서 애 낳고 엄마가 이제는 수육, 모유 잘라라고 엄마가 족을 삶아줬어요. 이렇게 과줬어요. 저 친정에 갔는데, 애 낳고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족을 과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나니까 이렇게 모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 엄마가 해줬던 그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내가 족탕을 시작한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부터 모유를 먹여야 하는 산모들에게 필수 영양식으로 손꼽혀온 돼지족. 콜라겐 덩어리인 족을 삶아서 그 국물을 먹으면 모유의 양이 늘고 관절이 약한 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자칫 잘못 요리하면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 때문에 비릿한 맛이 나기 일쑤. 우선적으로 갓 잡은 신선한 돼지족을 가져와야 한다. 재료가 도착하면 핏물을 충분히 빼내고 칼집을 낸 다음
가마솥에서 푹 고아내면 된다. 아, 족발 끓이고 있어요. 아, 족발을 이렇게 우려내는 건가요? 예, 예. 푹 끓여야지 족이 부들부들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푹 끓여요. 끓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족탕 나가요. 담아서. 돼지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 육수와 족은 따로 끓이는 것이 정석. 다 끓으면 따로 작은 뚝배기에 당면과 버섯을 넣고 부드럽게 삶아진 족을 올린 후 그 위에 육수를 부어 다시 한번 끓여준다. 마지막으로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파를 잘게 썰어 고명으로 올리면 맛있는 족탕이 완성된다. 삶아서 헹궈요. 찬물 한번 헹궈요. 헹궈가지고 한번 헹구면 그래도 이게 저기 이렇게 푹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헹구면 이렇게 쪽 달라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식으면 이렇게 잡내도 없어지고 기름이 쪽 빠져요. 빠지니까 이제는 고기에 잡내가 좀 거기서 많이 잡아지죠. 한겨울 혹독한 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운을 심어주는 돼지 족탕 밥상. 웬만한 설렁탕보다 담백하고 고소한 것은 기본. 족발처럼 쫄깃쫄깃 뜯는 재미가 있는 음식이다.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까지 가득해 더욱 가치 있는 족탕 덕분에 올겨울도 든든하다. 힘들죠. 덥고 땀나고 이러면은 진짜 덥고 땀나고 힘들어요. 육수 끓여야 되고 이거 족 끓여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하죠. 아, 족탕을 끓여서 이렇게 힘이 들죠. 근데 족탕이 끓여서 되냐는 손님들은 잡수시면 또 맛있다고 계속 찾아주시니까 저는 그 이제 더워도 힘들어도 그냥 그 맛으로 그냥 계속 찾아주시는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아운의 장터와 천안 삼거리의 추억이 깃든 고장 충남 천안.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두루 편안하다는 이름처럼 늘 넉넉했던 이곳에 언제 먹어도 즐거운 뿌리 음식이 자리하고 있다. 전 국민의 영양 간식 호두과자를 시작으로 부드러움이 2배인 병천순대 그리고 자작한 국물에 담가 먹는 국물 돼지갈비와 한겨울의 영양 만점 보양식 족탕까지. 흔한 재료지만 흔하지 않은 요리법으로 한국의 맛을 지켜가는 천안. 다채로운 맛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 더욱 맛있는 곳이다. 나무가 무서운 게 아니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설모 같은 것도 많이 따가고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예전만 쓰는 이제 호두가 많이. 예,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장님이 전통 방식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 맛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쉽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옛날에 그 기존에 내려오는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그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옛날 방식 똑같이 해요. 팥을 가마솥에 삶아서 같이 해줘가지고.